남효정 기자랑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주일 전이에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일부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이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겠다는 거였죠.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렸고요. 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해 과세 대상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제 국내 증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가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주식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을 분리과세해서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중에서도 보니까 주식 양도세에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지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대주주 기준 완화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주식 투자로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 이게 납부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잖아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다 팔게 되는데 앞으로는 매도세가 더 커져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입니다. 게다가 이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과세를 한다는 건데 왜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을 할까 했는데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근데 정부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과세 대상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하고 영향 없다라는 주장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가 대주주 기준과 주가 변동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기재부가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 연초 주가 지수를 분석해 봤더니 이 상승과 하락이 혼재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7년 말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는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로 봐도 무리가 없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해도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발표를 한 다음 날 코스피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급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급락했잖아요. 그럼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점이 좀 묘했던 게 한미 관세 협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세제 개편안만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 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만 보기에는 이 코스피가 급락한 이 낙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내적인 요인이 더 컸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코스피 5천을 공략하는 우리 국내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진정성이 있었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건데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당일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동의한 사람 수가 나흘 만에 10만 명이 넘었고 지금까지 14만 명이 훨씬 넘어서 여론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론에는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치권도 굉장히 술렁였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 발표 바로 다음 날 페이스북에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천 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여당 경제통으로
일컬어지는 이소영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13명의 의원이 세제 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라면서 재점검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과 소비자의 반응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당 안에서 다시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여당의 수정안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겠네요. 오늘 보니까 소비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전에 영화 할인 쿠폰 나와서 극장 가시는 분들 많던데 오늘은 뭐 문화 쿠폰이 추가로 발행되는 겁니까? 네,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문체부에서 영화 6,000원 할인 쿠폰을 450만 장 풀었는데 며칠 만에 다 소진이 됐죠. 다만 9월 2일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부가 9월 초에 추가로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했던 거에 더해서 여기에 추가로 미술 전시와 공연 예술을 할인된 가격에 볼 수 있는 쿠폰도 210만 장 오늘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3,000원 할인되는 미술 전시 할인권 160만 장, 10,000원 싸게 공연을 볼 수 있는 할인권 50만 장이 준비되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예매처별로 1인당 2매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수도권에 있는 공연장과 전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도 추가 발급됩니다. 이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5만 원의 스포츠 시설 쿠폰 70만 장도 지원되고요.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최대 5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는 숙박 쿠폰 80만 장도 나옵니다. 지금 남효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도록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좀 쓸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소비 복권 이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지방 소비를 활성화할 혜택도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많이 써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하고 또 가계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도 높아졌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수도권의 소비 심리 회복 속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상당히 더디다라는 분석 결과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비수도권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오늘 내놓은 겁니다. 대부분 지난 코로나 때도 있었던 것들이긴 한데 이번에 말씀하신 새로운 소비 복권 이벤트가 도입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일종의 경품 추천 같은 건데 비수도권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와 전통시장에서 합쳐서 5만 원 이상을 소비를 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1등 10명을 추려냅니다. 그러면 이 당첨된 10명은 한 명당 무려 2천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라인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달별로 인구 감소 지역행 버스 노선을 할인해 주거나 비수도권 면세점 추가 할인 제공을 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도 마련돼 있는데요. 살아나고 있는 내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 특히 지방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서 힘을 쏟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수도권 소상공인들 어렵다라는 얘기하는데 뭐 비수도권은 더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남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혜택이 많은 것 같은데 가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